요즘에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사나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전세에 끼고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축 아파트를 볼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볼 수도 있고 분양권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분양권이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만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분양권만큼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많이 되지만 이런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 아니면 정말 초반에 프리미엄이 정말 적게 붙어 있는 그런 분양권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실수요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급지를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전세나 월세를 살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분양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국에 있는 이제 분양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살펴봤더니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주변에 정말 같은 입지를 공유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기축 아파트와 지금 입주하는 이 분양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이 신축 아파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보다 뭐 1억 이상 저렴한 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주장에 는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계속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계속 끌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입주를 할 때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예전에 내가 이걸 일찍 이 분양권을 갖게 된 분들은 그때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전세 맞춰가지고 잔금 치르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상 요즘에는 전세가 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급하게 정말 급매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이 상급지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이런 단지들이 이제 거래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확실히 왜 그런 걸 사더라도 잔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장에 있는 저렴한 분양권을 사서 전세 맞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이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내놓는데 어떤 단지들은 전세 매물 개수보다 월세 매물 개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소장님들 말로는 월세도 맞추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등기를 먼저 치르고 전세나 월세를 맞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분양권 2개를 등기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적으로 연체 이자만 물게 되고 내가 전세를 못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이제 전세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 많은 대출 상담사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DSR이 있어요. 그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아무리 이게 이 분양권이 저렴하다고 해서 사기보다는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내가 이걸 등기를 지금 치를 수 있는지까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자금 여력이 된다 했을
때 입주장 분양권을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입주장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초반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초피를 주고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일단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계약을 다 하게 되면 이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의 매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초반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 지역이 뭐 상승을 하는 곳인지 하락을 하는 곳인지에 따라서 이 초반 프리미엄이 정말 분위기 좋은 곳들은 초반부터 1억 이상씩 붙는 곳들도 있고요. 요즘처럼 이런 분위기일 때는 또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아요. 뭐 붙어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로 붙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곳은 이제 지방 도시였는데요. 여기가 브랜드에서 분양을 했던 곳인데 지금 초반 프리미엄이 700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길래 또 여쭤봤죠. 여기 거래가 많이 됐는데 요즘에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사나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입주가 2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입주가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걸 사놓고 나중에 등기를 하기 전에 이제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때도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 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매물이 물량이 몰리다 보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팔리다가 입주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분양권을 우리가 산다 했을 때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양권이 그래도 그 주변에서 좀 선호를 하는 곳, 정말 수요가 많은 곳이라 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팔려고 했을 때 확실히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청약홈이나 아실 사이트 같은 곳에 가면 분양 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약 경쟁률이 2자리 이상씩 나왔다 하면 확실히 그 실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초반 프리미엄을 사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양도세율인데요. 현재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60% 정도까지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1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60% 정도 내면 6천만 원 내면 난 4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면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분양권을 내가 전세 끼고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쭉 끌고 가다가 이제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내 자금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요. 이제 매물들이 이제 급감을 하고 이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주들 가격까지 따라잡고 이제 점점 그 이상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서 분양권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분양권 투자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고 사실 저도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전세를 맞춰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를 맞출 때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힘든 시기를 또 지나게 되면 그걸 견딘 만큼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좀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장점과 단점을 잘 좀 판단하시면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분양권에 대해서 또 해드릴 이야기가 있으면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